자, 오늘도 시장에서 돈 되는 섹터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살펴보고 어떤 업종이 돈 되는지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첫 번째로 박근호 위원님이 선택해 주신 돈 되는 섹터는 바로 이겁니다. 자, 전력 반도체를 살펴봐야 한다. 전력 반도체 섹터를 골라주셨는데요. 자, 반도체가 이제는 막 세분화되고 여기에 수혜, 낙수 효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수혜, 낙수 효과들이 막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세세하게 막 분야별로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력 반도체 쪽도 분명히 좀 수혜를 보겠죠? 네. 전력 반도체, 우리나라는 이제 반도체 하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국이라고 표현을 네. 하기도 합니다만 이 전력 반도체에 있어서만큼은 좀 굉장히 좀 약하죠. 맞아요. 거의 90% 정도는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 그 정부 쪽에서 이 전력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와서 이쪽 관련된 섹터를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다들 아시듯이 디램, 낸드 이런 것들은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고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중요한 아주 미세한 회로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전압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1V, 2V 정도를 쓰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오는 전압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걸 중간에 이제 관리를 해주는 전력 반도체가 중요한데 이게 만약 1V, 2V 쓰는 반도체 혹시라도 5V짜리 전기가 흘러버리면 그거 회로는 다 망가져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회로가 있고 반도체가 들어가는 어떤 모든 산업의 전력 반도체는 꼭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 쪽 발표를 한번 좀 브리핑을 해드리면 일단 정부 쪽에서는 프로젝트로 국비를 한 5천억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좀 했죠. 민간 매칭 자본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은 한 7,500억 정도까지 이제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여기서 좀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수요자 주도형 R&D를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수요자 주도형, 이제 수요자는 이제 보통 앵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앵커 기업이라고 표현하죠. 한마디로 이 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 니네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돈은 우리가 대줄 테니까 니네가 연구개발해서 생산까지 한번 좀 맡아봐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 프로젝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가장 중요한 골자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8인치 양산 체제의 전환의 골든타임을 이제 올해로 삼았다라는 부분인데 네. 지금 전력 반도체는 6인치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죠. 이걸 이제 8인치로 이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 8인치 하면 좀 생각나는 기업이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앵커 기업이 이제 총괄을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앵커 기업의 후보자로 지금 거론이 되는 기업들은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네. 지금 자동차 반도체 쪽에 힘을 굉장히 쏟고 있는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이 이제 필요한 기업들이 주도해서 한국형 전력 반도체를 앞으로 R&D를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왔기 때문에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부에서 이제 전력 반도체 쪽에 대한 투자나 연구도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는 아무래도 또 시청자분들도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련 종목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이제 전력 반도체 좀 약하긴 하는데 요소별을 보면은 이제 어떤 급소가 보이는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소개시켜드리면 광전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전자는 사실 지금 광전자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고점에서 많이 내려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엔비디아 이제 광동시험 관련해서 급등을 하긴 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엔비디아는 이 광동시험 관련된 이제 밸류 체인들을 이스라엘 기업들 중심으로 다 짜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가 있을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죠. 앞서서 이제 정부 발표에서 두 가지 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8인치 전환은 26년도에 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1200볼트급 트렌치형 실리콘 카바이드 모스펫 소자를 개발을 하겠다. 이 부분이 좀 약간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걸 좀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면 굉장히 높은 전압에서도 쉽게 껐다 켰다를 할 수 있는 전압 스위치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국책 과제를 이미 수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 이제 광전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광전자 최근에 굉장히 급등한 종목군들을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력 변환 효율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많이 수요가 쓰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지금 당장은 어떤 광전자에 대한 실력적인 부분에 대한 기대감보다도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살아 있다라는 게 중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DIT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가총액 4천억 정도 되는 중견 기업인데요. 원래 이제 DIT는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하면 산업용 이제 비전 검사 장비를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기업이죠. 비전 검사 장비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광학 검사 장비죠. 뭔가 어떤 접촉을 하지 않고 겉에서 봐서 이제 비파괴 검사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전문인데 DIT가 또 하나 잘하는 게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용 그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이제 개발해서 공급을 하고 있죠. 이제 어닐링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HPSP에서 많이 나오죠. 고압 수소 어닐링. 이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개발 공급하는 기업이죠. 어닐링 장비는 이제 웨이퍼가 공정을 돌아다니면서 조금 이제 피로도가 누적이 됐을 때 그걸 이제 회복시켜주는 장비가 이제 어닐링 장비죠. 이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가 이제 이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고온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실리콘으로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를 쓰게 되는데 이 실리콘 카바이드는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지구에서 가장 딱딱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떤 장비는 이제 어떤 파운드리에서 증설을 할 때 필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점, DI까지 한번 좀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관련된 두 종목, 광전자와 DIT를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이 관련해서 전력 반도체 쪽에서 탑픽으로 좀 보시는 종목은 뭐예요? 네, DB 하이텍을 준비를 했는데요. DB 하이텍? 네, 삼성전자보다 더 오래된 반도체 기업이죠. 네네. DB 하이텍을 꽂은 이유는 제가 앞서서 이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체크 포인트 이제 8인치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연상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이제 DB 하이텍이죠. 이제 8인치 기반 이제 전력 반도체를 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구동 칩이죠, DDI. 그 다음에 카메라에 들어가는 스마트폰 CIS라고 하는 이제 그 카메라 모듈 센서를 만드는 이제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과 관련돼서 사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거 빼고는 사실 단점을 지금 찾기는 굉장히 힘들죠. 일단 AI 서버나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DB하이텍의 매출이 우리나라보다도 이제 중국 쪽이 훨씬 더 월등히 많은 편이거든요. 중국 쪽에서 현재 전체 매출의 60~70%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중국 쪽에서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들이 이 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팹리스들이 우리 파운드리 쪽이 지금 가격 올려서 어디로 이제 이걸 다른 쪽으로 다변을 해야 되나라고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체로 부상하고 있는 게 바로 DB 하이텍이죠. 이건 작년서부터 굉장히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실적적인 측면이나 모멘텀이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죠. 네. 현재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전력 반도체는 굉장히 단단한 물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SiC나 이제 우리가 보통 겐이라고 표현하는 질화 관련돼서 이 DB 하이텍도 지금 연구 개발해서 양산을 거의 진입 준비다라고 일단 보도까지 됐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가격이 좀 굉장히 높아요. 높긴 한데 조금 약간 조정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분할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좀 타이트하게 좀 설정 좀 해봤습니다. 18만 원, 손절은 13만 원으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전력 반도체 관련된 또 정부의 프로젝트, 정부가 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의 수혜를 볼 수 있을지 그 탑픽 종목으로는 DB 하이텍을 선정을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뭘로 골라주셨을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캐퍼시터, 콘덴서 관련된 테마 업종을 또 살펴주셨어요. 자, 콘덴서 쪽도 저희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저희가 공략을 해야 될까요? 네. 커패시터, 이제 영어로 이제 커패시터라고 하고, 일본식 발음으로 이제 콘덴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좀 약간 비슷한 좀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커패시터 같은 경우는 전기가 흐를 때 넘친다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가둬놓고 모자르다 그러면은 가둬놨던 전기를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커패시터죠. 일단 전원 안정화를 위해서 이제 거의 모든 전기전자 시스템 들어가는 게 이제 커패시터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커피시터 관련 기업들이 상당히 좋은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다만 좀 하나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실적적인 측면에서 아직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라는 부분은 오히려 이제 흑자 전환했을 때 모멘텀이 더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또 오히려 장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분야죠. 국내 기업들이 이제 슈퍼 커피시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빠르게 좀 확보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흐름이 지금 반도체, 데이터 센터, AI와 맞물려서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력 반도체 쪽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커피시터 기업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는 굉장히 좋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조정기 때 좀 약간 분할 매수 성격으로 매수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기 위해서 한번 오늘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커피시터 콘덴서 쪽에 이제 조정을 좀 기다리는 의미에서 그때 좋은 종목들을 담을 전략으로 오늘 캐파시터 콘덴서 쪽을 알려주셨어요. 자, 그럼 종목들 몇 개 좀 추려볼까요?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LS 머티리얼즈를 좀 준비를 네네. 했는데요. 이제 울트라 커패시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슈퍼 커패시터라고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큰 커패시터를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사실 뭐 슈퍼, 울트라라고 들어가서 굉장히 커 보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뭐 한 뼘 정도 되는 이제 커패시터거든요. 네. 이 LS 머티리얼즈가 시장에서 가장 크게 관심을 받았던 거는 바로 이제 엔비디아 때문인데요. 엔비디아 이제 데이터 센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버티버와 이제 협력해서 데이터 센터용 이제 커패시터를 공급하는 MOU를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어떤 회자가 좀 되기도 했었죠. LS 머티리얼즈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용 커패시터의 공급에 대한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MOU이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성장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과거에 쓰던 데이터 센터들은 이 전압이 이제 200V, 300V 내외고 바로 전에 썼던 이제 그 데이터 센터용 같은 경우는 400V,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GPU를 많이 쓰는 데이터 센터는 800V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800V로 전압을 올리면 올릴수록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반도체나 이런 커패시터 같은 게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전압을 올리면은 똑같은 전기를 보낼 때 이제 시간도 짧아지고 이제 전선 같은 경우도 더 얇아지거든요. 반대로 이제 굵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정리를 하면 LS 머티리얼즈가 일단은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쪽에 어떤 레퍼런스가 없긴 합니다만 공급 MOU가 체결이 됐기 때문에 향후 실적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서 LS 머티리얼즈를 처음에 준비를 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 3위이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어떤 타이틀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기업이죠. 삼영을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삼영은 어떤 부분에서 글로벌 3위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생산하는 제품이 무엇이냐면 커패시터를 이제 필름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필름 커패시터를 만드는 전 세계 3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일한 기업인데 주가가 이제 좀 약간 급등락이 나오면서 부침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죠.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시장에서 많은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가장 많이 만드는 게 이제 DC 링크라고 해서 DC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직류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직류가 이제 고르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커패시터를 만드는데 이 기업이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았던 게 바로 로봇용 커패시터였었거든요. 로봇은 이제 회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커패시터 같은 경우도 필름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필름 커패시터 유일하게 만들 수 있고 글로벌 3위인 삼영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단기간에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커패시터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좀 싼 기업이긴 합니다. 모멘텀도 좀 크고 하지만 시장에 좀 아직은 좀 개별주 성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삼영은 일단은 필름 쪽 커패시터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이쪽 섹터가 좀 주목을 받을 때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캐파시터 관련해서 탑픽 종목은 뭘로 보세요? 비나텍 준비를 했는데요. 비나텍은 지금 현재 코스닥 액티브 세 종목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하나 이제 자산운용하는 어떤 상품이죠. 플러스 코스닥 액티브에서 이제 비중 1위로 계속적으로 삼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 중형 슈퍼커패시터 글로벌 1위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화자산운용에서 코스닥 ETF에서 1위로 이제 비중 1위를 계속적으로 안 바꾸고 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비나텍인데요. 이제 탄산 나노튜브, 그래핀 등과 관련된 이제 탄소 소재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강점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큰 모멘텀은 이제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전원용 슈퍼컴패시터를
독점으로 납품하는 기업이죠. 이제 블룸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료전지 전 세계 1위 기업인데 이게 가장 큰 모멘텀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매수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 가격은 11만 원으로 좀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캐파시터 관련 탑픽 종목은 비나텍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전력 반도체와 캐파시터 콘덴서 쪽을 알려주셨는데 결국에는 지금 다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수렴되는 업종이나 섹터 테마가 요즘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쪽을 잘 선택해서 조정이 나오거나 쉴 때 좋은 종목들을 좋은 가격에 좀 담아보는 전략 저희도 한번 추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